안녕하세요.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밤 신나는 파티 후 숙취가 좀 남아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려고 했다. 안탈리아에 온 이후 레스토랑 이용을 딱 한 번 했고, 나머진 집에서 해먹거나 밖으로 나왔을 땐 슈퍼에서 산 빵, 과자, 바나나 등으로 점심 도시락처럼 싸가지고 다니며 끼니를 해결했다. 음식 남기는 걸 잘 몰라서 있는 대로 다 먹었더니 살이 찌고 있다. 이스탄불에서 봤던 유적지와 박물관이 워낙 다양하고 강렬했었기 때문에 이곳의 규모는 그냥 지나칠 정도였지만, 바닷가의 풍경과 날씨는 휴양하기 최적인 도시인 것 같다. 만약 어릴 적 배낭여행처럼 한다면 길어야 1박 2일이었을 거였다. 3박 4일도 길다고 느껴질 곳을 3박을 더 연장했으니 한편으론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 집보다 편해서 자꾸 떠나는 걸 미루게 된다. 굳이 볼거리를 찾을 생각도 없이 집안 테라스 난간에 발을 올리고 커피나 먹고 했다. 모든 게 익숙한 서울집에서도 그렇게 멍 때리듯 있어 본 적이 없었다. 휴양도시여서 저절로 사람을 바뀌게 하는 기능이 있는 듯 했다. 오후 1시가 넘어 다시 우체국 ATM기를 찾아 나섰다. 뭔 놈이 허구한 날 엉뚱하고 하느라 아까운 시간만 다 뺏겨가면서 하찮은 것에 집착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과 달라 여행은 시작 후 15일 정도 경과하면 매사가 처음과 달리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땐 스스로를 지루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일상 속에 지나다니는 현지인 모습은 여유는 모르겠으나 한가로워 보이기는 했다. 우리나라도 자영업이 많지만 여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인 것 같다. 도대체 손님이 많은 곳을 찾을 수가 없다.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수심에 찬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았다. ATM기에서 계속 출금 불가 메시지가 뜨는데도 몇 번 더 했고, 심지어 다른 곳을 찾아가는 노력도 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포기하라란 걸 잘 알고 있으면서 뭐가 아쉬웠는지 미련을 멈추지 않았다. 원래 받을 돈 못 받을 때보다 줄 돈 못 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100를 환전했다. 환전소마다 수수료 차이라 봤자 몇백 원인데 그것도 체크까지 해봤다. 내가 아직 거지꼴 겨우 모면한 배낭여행객도 아니고 힘은 남았는데 엉뚱한데 쓰는 꼴이다. 이곳의 ATM기는 금액의 7%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 한국처럼 한 번에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 꽤 거슬리는 부분이다. 노래로만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고 한 우리와 달리 안탈리아는 오렌지나무가 가로수인 곳이 있었는데, 오렌지가 익어 땅에 떨어졌어도 껍질이 두툼하니 나무에 떨어진 감처럼 지저분하질 않았다. 우리나라 실내에서 화초로 키우는 고무나무는 이곳에선 50년생 벚나무보다 크게 자란 모습이 신기했다. 환전 후 호스트에게 연장 숙박료를 밀리지 않게 줄 수 있어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러시안 걸은 낮에 쉬고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데,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왔더니 하얀 어깨를 노출한 채 목욕 타월을 두르고 욕실로 가고 있었다. 나도 민망한 상황을 피하려고 벗을 땐 괜찮지만 샤워 후 입을 땐 몸에 물기가 남아 옷이 휘감기는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감히 여자가 이슬람 국가에서. 안탈리아는 이스탄불과 달리 이슬람 영향보단 로만 스타일이라 더 개방적인 복장이 많다. 허접까진 보이지만 그 이상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다. 오히려 일상 차림으로 크롭티에 레깅스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았다. 계속 말하지만 터키의 이슬람 문화는 아랍권이나 스탄이 붙은 나라하고는 별개라고 보면 된다. 안탈리아는 특히 더 그런 듯 보였다. 도처에 바가 있고 노천에서도 자리 깔고 술을 마시는 게 우리보다 더 많이 보인다. 어제 해먹인 감자 양파채 볶음과 계란말이가 반응이 좋아 다시 부엌에서 감자를 채 쓸려 하는데, 나무 토막같이 안 잘려 두리번거리다 돌멩이에 칼을 갈았더니 칼은 안 갈리고 돌멩이가 갈렸다. 대리석이 무르다고 들었지만 감자보다 무르게 느껴지리라곤 몰랐다. 감자 양파채 볶음에 마늘도 하나 넣었더니 어제 것보다 풍미가 좋았다. 계란말이는 양파를 곱게 다져내듯이 할 수가 없었지만 굽기 정도는 알맞았다. 러시안 걸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물어보니 화려한 메이크업해서 지금은 말고 갔다 와서 먹게끔 남겨달라고 했다. 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닌데 아주 조심스럽게 예쁘게 잘라 더 예쁘게 접시에 담았고, 접시물기까지 키친타월로 뽀송뽀송하게 한 후 냉장고에 넣으면 촉촉함이 날아가 맛이 덜할 것 같아 다른 접시를 뚜껑 삼아 덮었고 선반 위에 뒀다. 정성만은 요즘 난리라는 류비통 팬시 레스토랑급이었다. 모양이 덜했지만 맛이야 별 차이 없는 걸로 대충 담아 빵과 요거트로 저녁을 먹었다. 나중에 한국 가서도 밥 대신 여기서 먹는 식으로 먹어봐야겠다. 혼자 테라스에서 먹고 있는데 호스트와 그의 형이 일 마치고 들어와 같이 먹게 됐고, 그의 형이 감자채 맛에 놀랄 듯이 좋아했다. 흔히 오버하는 미국인의 반응하곤 다른 리얼한 반응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씻고 나온 호스트가 산책 나갈래라고 하기에 조금은 피곤했지만
밤바람도 쐐경같이 나섰다. 구도심 반대 방향으로 걷는데 역사적인 부분은 없지만 좋은 호텔 레스토랑 바가 연이어 있었고 손님은 4분의 1도 안 차 있었다. 1km 남짓 걷고 있는데 호스트가 문득 저기 레스토랑에 갈래? 묻길래 배는 불러도 맥주 한 잔은 들어가겠지 싶어 오케이 했다. 들어가기 전 호스트가 전제를 깔았다. 너 이번엔 돈 내면 안 된다. 밤이라 보이지도 않았지만 바다 전망 자리에 앉았다. 맥주를 시키고 좀 있으니 남녀 혼성 2인조 터키 음악 공연이 있었다. 로맨틱한 말을 한 후 말없이 보고 있었다. 호스트에게 나 혼자였으면 안 들어왔을 거라고 했다.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30분 정도의 공연이 끝났을 때 나눈 짧은 대화 중 앙카라에서 대학 다니는 아들이 100만 명 중에 1,000명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했고 기타도 잘 친다고 했다. 아들 딸 둘 다 담배도 안 피고 한 달에 한 번 6, 7시간 걸려 앙카라로 보러 간다고 했고 매일 딸과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표정으로만 봐도 강같은 사랑이 넘쳤다. 요즘 내가 부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난 한 병만 마시고 호스트는 2병을 마시고 두 번째 공연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돌아오는 길에 클럽을 지나는데 클럽 기도 같은 사람과 지나가는 인사를 했다. 이곳도 시큐리티 카메라를 자기가 설치했다고 하며 현 상황을 자기 휴대폰으로 보여줬다. 11시가 다 되었는데 한 좌석에도 사람이 없었다. 클럽 밖에선 어눌한 청춘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듯 했다. 오전 1시부터 서너 시가 피크인가 본데 내가 20대 때는 밤 10시부터 12시가 피크타임 아니었나? 가본 적이 별로 없어 잘 모르겠다. 지나가는 길에 고슴도치도 봤다. 휘핑크림 든 모카빵 사이즈인데 자르지도 않고 뒤뚱거리듯 걷는 게 재미있었다. 여기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호스트의 배려로 혼자 즐기기 힘든 밤 시간을 가진 게 너무 만족스러웠다. 만약 내가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다면 어디서 살고 싶나고 물었더니 바로 안탈리아라고 했다. 10년 이상만 살면 모두 자기 사는 곳이 최고라고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나이트클럽에서 흰옷이 조명에 잘 받아 화려하다고 들하던데 밤에 피어있는 백장미가 가로등 빛에 표현할 수 없는 색으로 변해 더욱 아름다웠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많은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